실제로 이 권리관계 분석이 디벨로퍼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또 디벨로퍼 본인 아니면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정적 여건이나 물리사회적 여건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제 서비스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큰 규모의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회사, 그리고 개별 대지에 대한 건축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설계 회사 등이 이제 저런 그 분석과 그 분석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을 수립해 주는 전문가들이죠. 이제 그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을 경우에 웬만한 문제는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응 방안도 나옵니다. 대체로 깔끔한 편이죠. 그에 비해서 이 권리관계는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문제가 꼬여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아주 정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디벨로퍼가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부지와 관련해서 대부분은 이 권리관계와 엮여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관계가 이제 다른 요소보다 분석하기 어려운 것은 그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권리관계는 우선 소유권이 있고요. 이 소유권은 우리가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제일 기본이고요. 이게 누구 땅인지 알아야 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구축물들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토지가 몇 개나 있고 그 위에 건축물이 또는 구축물이 몇 개나 있고 한 현황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공적인 장부에 수록된 내용뿐만이 아니고 현황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있는 사실관계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정리해서 그것을 소유한 자와 매매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주택 매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그 부지에 가보면 그 소유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임대차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토지나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이나 점유권 외에도 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도 전세권을 등기해서 물권의 형태로 이제 제한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한 물권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그 소유나 점유와 관련된 권리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부동산에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 부지와 관련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다 잘 파악을 해야만 내가 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이 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뭐 간단히 들어봐도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그러한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우리 정부는 또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앞에서 설명한 뭐 여러 가지 그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적 공고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내용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권리관계의 파악도 공적인 장부만을 통해서는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게 이제 디벨로퍼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죠. 그래서 어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물리적인 상태는 지적 공고가 우선하고요. 권리와 관계된 내용, 그러니까 누구 거냐, 뭐 이런 것은 이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은 등기부등본은 한 번씩들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는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을 텐데요.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권 자체가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이 등기도
각각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집합 건물의 경우에 아파트와 같은 거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집합 건축물 대장이 이제 함께 합쳐져서 따로 존재하죠. 토지를 대지권의 형태로 공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도 강남역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 이게 토지에 관한 사항이고요. 등기부 등본은 처음에 그 토지와 관계된 계율을 보여주는 표제부,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갑구, 그 외에 여러 가지 제한 물건을 담은 을구, 뭐 이렇게 형성돼 있다 하는 것을 등기와 관련된 이제 좀 민법이나 등기법 관련된 내용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자세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삼성전자 서초 사옥은 집합 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이제 등기부 등본이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도 역시 표제부, 뭐 갑구, 을구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유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제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채권자라든지 임차인이 있어서 뭐 근저당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삼성전자의 사옥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같은 것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할 경우 그것도 여기에 다 수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등기부 등본에도 모든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해야만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매매라든지 어떤 그 권리 변동에 대한 사실이 있을 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는 이제 등기를 해야 하고요. 근데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등기 신청을 했는데 뭔가 오기가 되거나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권리관계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등기를 하는 그런 공시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이렇게 등기된 사실을 누구든 믿고 마음껏 거래해도 된다. 그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내용들만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앞에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건축물 대장에 수록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부지들을 조사하다 보면 토지가 존재하고 그 위에 실제로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는데 등기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인정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누락돼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이 있으면 그걸 취득하는데 돈이 드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건물이 있는데도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도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계속 예외적인 사항만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세상이 다 그런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권리는 등기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물도 대장에 등록돼 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뭐 대부분인데 항상 그 리스크는 예외적인 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라면 당연히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파악되는 내용은 챙겨야 되겠지만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예외적인 사항을 항상 꼼꼼하게 확인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등기는 부동산이나 뭐 회사 같은 것들이 이제 하는데요. 이걸 관할하는 중앙부처는 법무부입니다. 그 법무부 산하에 그 등기소라고 하는 곳이 이 등기 업무를 취급하는 곳인데요.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라는 게 있어서 누구나 아무 부동산이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라면 내가 관심 있는 땅이 있으면 이 정도 사이트는 들어가서 그때그때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지 하는 것들 정도는 또 파악하고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렇게 공적인 문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역시 권리관계 분석에서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현장 실사를 강조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부지를 봐야 되고요. 그 부지에서 뭐 흔히 있는 일들은 뭐 거기서 누가 텃밭을 하고 있다든지 근데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권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도 인정이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 실사를 아니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물리적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권리관계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부지 분석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부지 분석을 마치고 나면 또는 부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토지 조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한 것을 이제 흔히 업계에서 토지 조서라고 부릅니다. 이 토지 조서의 내용은 먼저 지적 공부, 뭐 토지 이용 계획 열람, 등기부 등본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초안을 만들고 현장을 실사하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개별 필지마다 이제 거래 단위가 필지니까 개별 필지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그곳의 위치, 그러니까 주소나 지번, 뭐 면적, 그다음에 행정적인 그 규제사항,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 뭐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도 참고가 되겠죠. 결국은 내가 이걸 다 사야 되니까. 그리고 그 뭐 주변의 호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유자와 이미 협상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얼마를 받기 원하는지 이제 그런 금액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 외에도 부지를 확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부지 매입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 조서와 함께 지적도를 이제 연결해서 연결 지적도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도면도 하나 마련을 해서 그 도면에다가 이제 부지 매입과 관련된 협상의 뭐 진척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색깔로 표시한다든지 이제 그래가면서 부지 매입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도면과 이 표 모두에서 뭔가 특이한 사항,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 같은 것들은 중요하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디벨로퍼가 돼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지겹게 보는 게 이 토지 조서와 토지 현황도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개발론 네 번째 시간 사업 부지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